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. 이번에는 게시판에 8980님 뒷자리 번호인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부강약품이네요. 38,800원에 20%입니다. 안녕하세요. 26일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한 6% 하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진단을 꼭 좀 알려주세요. 라고 문의하셨습니다. 요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슬슬 좀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요.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. 말씀하신 대로 부강약품 지난주에 대단한 시세를 폭발적으로 보여주면서 200일 선을 회복하더니 오늘 6% 하락했습니다. 장중 31,000원 돌파한 이후에 반락하면서 26,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김민준 전문가님, 일단 부강약품의 이 변동성을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될까요? 네,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였죠. 뭐 역시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섹터답게 제약바이오 뭐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. 이분도 지금 3만 원에 사셨으니까 네. 2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약 뭐 마이너스 30%가 좀 넘었죠. 그런데 뭐 이틀 만에 본전에 도달할 정도로 시세 분출이 나왔으니까. 네. 근데 뭐 결정을 좀 못 하셨던 것 같아요. 비중이 20%신데, 그러니까 좀 어물쩡하다가 지금 본전이 왔는데 추세적으로 더 가져가야 될지. 네. 그렇죠? 아니면 여기서 내가 본전에서 좀 털고 나올지.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네요. 왜냐면 상한가 26일 날 가고 오늘 주가가 3만 원 넘어갔거든요. 31,000원까지 갔어요. 그렇죠. 수익이 네. 좀 들어왔는데 위로 이제 좀 열려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이때가 좀 어렵죠. 그래서 네. 늘 매도가 참 예술입니다. 어렵습니다. 매도가 어려운데 자, 결국은 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종목에 대해서 확신밖에 없거든요. 제약 바이오를 한다, 뭐 반도체를 한다. 뭐 반도체 IT는 실적, 제약 바이오는 임상 모멘텀. 여기 딱 밀어붙이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부강력 폐에 관해서 이제 26일 날 상한가를 갔던 이유는 레보빌이거든요. 이제 코로나 치료제인데 네. 임상 이상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.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먹는 치료제거든요. 경구용으로요? 네, 경구용으로 네. 나왔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편리성이 있죠. 먹는 경구용 치료제니까 이것이 네. 이제 3상은 아니고 2상이 완료돼 가지고 그 모멘텀에 이제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책 실험 머물이 나왔는데 네. 그러면 이걸로는 이제 재료가 좀 소멸됐다고 봐야 되겠죠. 코로나 치료제는. 그러면 향후 다른 모멘텀이 좀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좋지 않고요. 네. 뭐 실적을 지금 좀 제가 보고 있는데 뭐 제약바이오 실적을 기대해 가지고 접근을 하기에는 답이 안 나오고 부채 비율은 괜찮습니다. 부채 비율이나 재무 쪽은 뭐 부채가 한 19% 정도 유보율이 1000%가 넘어가니까 네. 그쪽은 괜찮고 결국 향후 이제 모멘텀인데 이제 덴마크 쪽에 자회사가 있습니다. 콘테라 파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좀 이례적인 건데 네. 시청자분들 익숙치가 않으시는데 미래세 대우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. 온라인으로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인데 네.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어려운데 이제 파킨슨병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파킨슨병 치료제가 이제 이상 운동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이제 우리나라는 뭐 속된 말로 괴는 좀 틀립니다. 근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차원인데 중풍 비슷한 이런 건데 미국 쪽에서 상당히 이 환자들이 많습니다. 1,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. 이 증상이 이제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면 5년 정도 지나면 이 이상 운동 증후군이 좀 나오는 쪽입니다. 근육이 마비되거나. 네,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이 치료제에 관해서가 문제인데 네. 이제 아만타딘이라는 치료제가 있었습니다. 예. 이제 이것이 원래는 A형 인플루엔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썼던 치료제인데 네. 우연히 그 환자가 파킨슨병에 걸려 있었던 거죠.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효과를 보면서 치료를 했는데 네. 이 아만타딘이 지금은 A형 인플루엔자에 내성이 생겨서 쓰지 않습니다. 그리고 부작용이 심하다는 쪽이에요. 그러면 이제 아까 이 부강력팸에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 콘트라 파마 덴마크 네. 회사가 이 JM010이라는 이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실질적으로 임상 2상까지 유럽에 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독일, 뭐 남아공 이런 데는 뭐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1상 이 정도 가 있고. 그러니까 네. 2상까지 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증명은 됐어요. 네. 이제 코스닥 상장이 잘 되고 기업 IPO를 공개해서 대박이 터지면 향후 모멘텀 바람은 탈 수 좀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 건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네. 단지 이제 재료가 소멸되진 않았죠. 자회사 그러네요. 상장, 아직 상장 전이니까. 상장 기대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내가 조금 홀딩을 할지 비중을 네. 축소할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기관으로 좀 보실 거면 네. 나 공매도 이후까지 좀 고려를 해보겠다. 그런 보유 의견이 맞고요. 공매도 이전에 주가가 좀 부침을 겪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는 하키 모멘텀이 좀 있긴 있거든요. 네. 그 이전에 조금 내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하면
내일이라도 저는 비중 축소 10% 정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두 가지는 제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갖다부터 결정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. 시청자님 왜냐하면 담보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. 투자를 하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손절가 목표가는 좀 잡아드리겠습니다. 정리해 놓으면 자회사의 모멘텀은 남아 있다. 그리고 보유 기간 한번 점검해 보자. 손절가로는 기술적으로 24,000원을 이탈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반등 시에 본전에서 비중 축소 10% 의견, 최종 목표가는 33,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4,000원이 리스크 라인으로 제시가 됐고요. 비중 축소 가격대는 다시 한번 도달되는 나의 매수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 33,000원입니다. 다행히도 5월 중에 한 번 더 이런 코스닥 상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이 뉴스를 통해 좀 전해지고 있어서 보유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시금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강약품 마무리 짓겠습니다.